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우리의 나쁜 생활 습관들이 조용히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세포를 좀 빠르게 노화시키는 우리 몸 전체를 노화시키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습관일까? 네, 뭐 야식하는 습관, 또 과식하는 습관, 또 뭐 운동 좀 미룬다거나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러면 사실 이제 고속노화, 혈관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속노화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네. 네, 바로 이 저속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혈관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심에 바로 혈관 건강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덕시 쌤이 네. 그러셨잖아요. 1년 중에 뇌에 관한 질환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7월이다. 맞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진짜로 그 혈관 질환 위험이 커져요? 맞습니다. 다 수치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심장학회 AHA에 따르면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때 뇌졸중의 위험이 66%,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20% 증가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 의학저널에서도 더운 날 노출됐을 때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1.3% 증가하고 노인의 경우엔 더 높아요. 그래서 무려 8.1%가 상승한다라는 결과가 이야. 나오기도 해서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한다는 거죠. 더운 거 하나만 버티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혈관까지 위험해진다니까 진짜 끔찍합니다. 그러면 왜 더운 날씨가 심혈관 질환을 불러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내 수분이 줄고 혈액이 농축이 됩니다. 네, 비단 이것이 혈액 농도가 높아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일단 더우니까 체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말초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피부 네. 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러다 보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고 혈관이 확장되니까 네. 그럼 혈류 속도도 느려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특히나 어디가 이렇게 느려지냐면 정맥 혈류가 굉장히 느려져서 거의 정지하다시피 합니다. 정체가 발생을 해요.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혈관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 근데 당연히 손상됐을 때의 문제는 이제 수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출혈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 상처가 살짝 났는데 응고인자를 마구 붙이다 보니까 두꺼워지고 혈소판 움직이 촉진돼서 혈전, 피떡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혈압 정도가 너무 높아지면 두통이나 또는 피로, 또 시각 장애, 근력 약화 등 다양한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결국 이게 악화되면은 미세혈관부터 혈류 정체가 발생하고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이 심각한 질병으로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고고당이라고 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 그리고 노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미 혈관이 손상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수분 섭취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이와 함께 미네랄 섭취도 몸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여름만 피하면 안전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또 그게 아니죠. 혈관 질환이 정말 사계절 내내 정말 주의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 실제로 우리나라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같은 대표적인 혈관 질환이 이제 만성 질환이 됐고요. 이게 문제인데 특히 고지혈증 환자 수가 이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50대 이상, 40세 이상을 생각했지만 30세 이상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이상지지혈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대규모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자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2.5배 이상 높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위험도 2.5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뇌졸중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 20.1%가 발병 후 1년 안에 사망을 하고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32.1%가 1년 내에 사망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무서운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적으로 참 이 남성보다 여성이 뇌졸중이 더 많고 더 많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왜요? 뇌혈관 질환도 여성이 더 많다는 뜻인가요, 지금? 여성들한테 뇌혈관 질환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사망하는 거예요? 왜 아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핵심은 바로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보호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잘 생기고 그 상처가 잘 낫지도 않고 그러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폐경이 들어서 난소의 혈관이 젊은 여성에 비해서 80에서 90% 정도 좁아지는 것이 관측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 혈관 문제였던 건데 사실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혈관이 망가진다는 건데요. 이 실제로 50대 여성 3명 중에 1명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3명 중. 그러면 저와 제 친구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뜻일까요? 네, 사실 맞습니다. 중년 여성이 제일 좀 위험한 시기가 되는데요. 폐경기 전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지질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또 혈관 내에 혈전이나 뭐 기름때 같은 것이 잘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병이 없더라도 이제 폐경기 전후로는 혈관 건강을 미리미리 잘 챙기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도대체 뭐부터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실 무엇보다 건강한 식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먹는 거. 먹는 거. 역시 잘 먹어야 식단. 되죠. 네. 제가 오늘 세포 건강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바로 이 혈관 그리고 모든 세포의 중요한 것은 세포막인데요. 네, 막. 이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렇죠. 기름이네. 네. 기름이야. 기름이 중요해. 불포화 지방산 사실 좋은 걸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식물성 기름이다, 견과류다, 뭐 생선, 어유,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계시기도 하고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아무 지방이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기름, 어떤 지방을 먹어야지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을 팍팍팍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딱이야. 빰빰. 제가 이제 봉투를 이 봉투 안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 저희가 힌트를 보고 맞추는 겁니다. 궁금하다. 어려워요. 일단 영은쌤, 네. 영은쌤에게 주는 봉투입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림을 한번 딱 보여주시면 뭐지? 뭔가 빰빰. 오. 이거 뭐 고대 벽화 느낌인데요? 뭔가 이집트? 저거 보니까 그렇죠. 일단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뭔가 이집트 느낌인 거. 수염 같은 걸 그쵸, 보면 그쵸. 어느 나라인지 약간 느낌이 오기도 하는데 이제 쉽진 않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승현님 올리브? 운동. 올리브유? 열어서 두 번째 힌트. 맛이 달면서 독이 없고 지방질이 풍부해 병을 치료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독이 없다고요? 독성이 없다.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엑소. 아가베 시럽. 엑소님. 자, 어? 한번 열어보실까요? 우리도 같이 보여줘요. 같이 봐요, 같이 같이 봐. 빠라밤. 삼배? 모시 삼배? 삼배? 수위 반들 수위로 많이 있네요. 옷 아니에요? 전혀 여기에 있는 혹시 이 곡물이 앞 글자를 따서 그런 건가? 앞 글자. 뭔데요? 이집. 아무도 모르시군요. 정답은 바로 바로 대마 종자유입니다. 대마 종자. 대마 종자유. 아, 삼배, 마. 종자유 누가 봐도 대마 종자유. 자,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요거 저 수염 보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입니다. 아, 페르시아. 쪽 보여드렸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제 왕실 종교의식에 대마씨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세 시대 이제 유대인들이 전파했던 음식들에도 보면 구운 대마씨를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 현일야화에 등장하는 램프 이런 것들이 다 램프니까 기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름 고래 기름이 아니고 대마 기름으로 밝힌 거다. 얘는 뭐예요? 이거 자 이게 두 번째 요 사진이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마자인 즉 대마씨의 효능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마자인이 실제로 100여 년 전까지는 세계 의술에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주요한 처방약품이 뭐였냐면은 이런 대마씨의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대마를 재배한 곳이 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대마도? 대마도? 아, 대마도. 대마도는 일본 땅. 혹시 아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삼배 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통 이 삼배의 본고장이자 최근 대마 관련 산업으로 주목받는 도시 바로 안동이죠. 안동 삼배. 그렇지, 최고지. 근데 참 말이 대마 관련 산업하니까 약간 조금 무서운 느낌이.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대마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오해를 하는 건데 사실 대마에서 환각 성분이 나오는 건 잎이랑 꽃 부분이고요. 대마 종자유는 오직 이 씨앗의 껍질을 벗겨서 이 알맹이에서 착유한 이 기름으로 환각 성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제로 식품으로 인증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제니퍼 애니스톤, 킴 카사디안, 기네스 펠트로 같은 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할리우드 스타들도 이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이 대마 종자유를 애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알려줬어요.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유명한 인물인 일명 빅토리아 시대의 주인공.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대영 제국을 다스렸던 그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오래 살아서 장수했던 걸로 유명한데 네. 19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는데 그녀는 82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영 제국을 이끌었는데 그런 그녀의 장수 비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마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몰랐던 얘기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 몸에 도움을 주는 좋은 지방, 대마 종자유. 꼭 집어서 어디에 좋을까요?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실제로 타임즈에서 6대 슈퍼 곡물로 선정했을 정도로 대마 종자유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혈관 건강과 염증 관리에 중요한 거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메가3와 6, 이제 우리가 꽤 많이 들어서 이제 귓가에는 맴도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지방산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네, 저는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 1에서 최대 1대 4까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대 4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마 종자유에는 그럼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1대 3.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WHO에서 권장하는 그 비율에 맞게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비율로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염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괜히 오메가3 6대 슈퍼곡물이 아니네요. 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마 종자유는 이 식물에서 짜낸 기름,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이 지방산 비율이 매우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대마 종자유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무려 90% 이상이고요. 오메가3, 6, 9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 현대인의 식단에서 결핍하기 쉬운 핵심 영양소들을 균형 잡힌 비율로서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오메가3하고 6는요, 세포막과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으로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됩니다.